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장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그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거 배터리 투자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어떤 제 의견들을 말씀드릴 거고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현재 그 전세 시장에서 피해자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뉴스에서 자세히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 생각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이슈고 나머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횡재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은행, 정유사 등에서 어떤 투자나 어떤 기술 개발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횡재, 말 그대로 횡재했다. 우리는 얘기하죠. 지금 현재, 전체적인 환경, 외부 환경이 변하면서 따라서 이제 초과 이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이제 고통 분담하자. 그래, 돈 많이 번 거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 제약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보험 제약 회사가 지금, 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뭐, CGN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러면, 제약, 코로나 때문에 이득을 봤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행제세를 걷어야 되는 건지, 이 행제세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이거는 어디까지를 행제세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다 보려면 사실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현재는 은행이랑 정유사에 대한 행제세를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문제는 이겁니다. 배터리 투자가 현재 급제동, 현재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매도 가도 종목이죠. 2차 전지주들 어느 정도 반등이 있는 줄 기대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수요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조차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엄청난 투자로 예상을 했었던 티리키의 공장 여기에 LG 엔솔이 무기한 영지죠. 어떻게 보면 철회한다고 했는데 이 무기한 영지됐습니다. 업무 협약을 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로 했었었는데 사실 이거 지금 무기한 연기 들어왔다. 뒤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 피해자가 벌써 1만 명이 넘었죠.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 특히나 사회 초년생이 70%가 넘었다는 거죠. 즉 부동산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거의 이제 빠져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훑어볼게요. 제 AI 뉴스, 가짜 뉴스. 이거 정말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많이 늘어날 건데, 딥페이크 기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얼굴을 바꾸고, 혹은 다른 사람을 저라는 사람으로 얼굴을 해서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 잘못을 안 했다. 뭐 예를 들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중에 되면.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AI가 만든 건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A라고 AI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그냥 잘라내면 된다는 거죠. 로고만 잘라내면 된다기 때문에 이거 정말 창과 방패처럼 현재 AI 탐지 전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미래에는 이걸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도 많죠, 주제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기에 앞으로 더 국민들의 분열, 이런 것들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떤 CCTV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AI로 바꿔서 범죄자를 만든다든지 한 사람을 매도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지금 추경호 경제부 부장관이죠. 공공요금 당분간 동결 기조하겠다. 그래서 현재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은 동결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원래 10억에서 50억까지 올리면 국내 주식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대주주 10억 원에 대한 기준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말은 대주주 50억을 한다라는 그 검토 기사와 다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 또 좋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스만 봤을 때는 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저거 문제가 많고 지금 또다시 이런 이제 중요한 거는 파업조장법. 파업조장법에 대한 거는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자와 기업 간에 서로 이제 누가 더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이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데, 원만한 어떤 합의점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 팔아도 시세 몰라 정보 비대칭 전세 사기 부추긴다. 자, 피해자가 70% 거의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혹은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다 어느 정도 피해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안 당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 5가지는 꼭 해야 된다. 이 뉴스 기사가 잘 나와 있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거주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확인. 당연한 거죠. 여러분 중고차 살 때도 너무 가격이 싸다? 가지 마세요. 너무 싼 건데 좋은 차는 없어요. 마찬가지 집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금매 이런 거라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주소만 입력하면 그 사람이 누구 거고 지금 현재 근저당권이 얼마 정도 설정되어 있고 채권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고 이거 쫙 나옵니다. 근데 보통 부동산을 끼면 이거 보여주거든요. 안 보여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뭐 안 보여주면 보여달라고 하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그냥 주소만 입력하면 다 한 700원 정도 내면 800원이니까 700원 내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고 여기에 등기 열람 발급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안 해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뜨는데 등기 열람 발급에 들어가셔가지고 구주소, 신주소 이렇게 정확하게 넣으면 그러면 그게 누구 건지,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현재 근저당권이 얼만큼 설정되어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부동산에 보여달라 하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유무. 이거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증보험 가입이에요.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정간의 보험료를 받고 이 전세 매물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사기치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거. 물론 이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집주인이 귀찮다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싫어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이거 가입해야 되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신용보증보험 가입하겠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주인이 뭐 오케이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전하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뭐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체납 유무 확인 이런 것들도 부동산 무조건 끼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다가구 주택 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확인 이런 것들 꼭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끼고 다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최소한 여러분께서는 이 3가지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거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 3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된다. 이 3가지는 개인이 챙겨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어떤 사기가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든과 중국 대사 2명 만나는데 둘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점이 빅딜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완전 다른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다른데 크게 그렇지 좋은 뭐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인 이슈는 뭐 여러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 종합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자, LG 엔솔입니다. 지금 현재 LG 엔솔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사실은 2차 전지주 모두가 관여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새로 지을 때가 아니다. 기존 공장 최대한 활용. 왜 그러냐? 재고가 남는다는 거죠. 재고가 남으니까 설비 투자를 하고 제품을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없다. 적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 미국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어때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에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알아요. 지금 2차 전지주 자체가 미래 산업이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맞다. 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의 먹거리, 맞아요. 다 맞는데, 현재 상황에, 현재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고평가, 단기 고평가다라는 거에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고, 뭐 욕을 하고, 뭐 2차 전지주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 악플을 달고 할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LG 엔솔 물론 이제 지금 2차 전지주 평소에 관심 있게 가지신 분들은 매수하기 정말 좋은 기회죠. 분할 매수로 다가가기 좋은 기회다. 자, 수조 원 단위 비용 시간 아껴 토요타와의 합작 대신 장기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포트의 튀르키예 합장 공장 프로젝트 철회. 이게 근데 금액이 엄청나요. 66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500억 달러. 근데 이게 지금 무산됐죠. 연기. 그러니까 무계한 연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는 45억 달러, 6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가 되는데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바보는 없죠. 사실 지금 현재 그렇고. 전기차는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예상한 것보다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설비가 완벽하지 않아요. 설비. 두 번째는 아직 그 겨울철이나 뭐 화재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도 있는데 비용이 셉니다. 비용이. 물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여러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엄청 좋거든요. 국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운전만 잘하면 리터당 30 나오거든요. 그러면 굳이?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전기차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전기차 구매에 관심 있는 소비자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비해 전기차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가격도 비싼데 리스크도 있고 거기에 하이브리드라는 대체제까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2차 전지주 뭐 어떤 세력이다. 뭐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현 밸류에이션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는 투자자도 있을 거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이건 무조건 그렇게 막 외칠 게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긍정적인 재료고 우리나라의 3대 투자처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조건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업종이다. 이 생각엔 변화 없지만 지금 3년 뭐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기를 3년 안에 글쎄요, 저는 3년보다 더 길게 한 10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투자를 조금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고가 많이 남는 거죠. 결론적으로 안 팔리니까 차가.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비싼 전기차를 많이 안 사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중국 배터리가 비교를 하자면 국내 배터리하고 비교를 하자면 중국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보다 밀도가 낮고 위험도도 높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거리 키로수도 적고 다 안 좋아요. 국내보다. 그런데 한 가지 좋아요.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한 거와 반대로 세컨드카, 경차 요런데 국내 저가 차량에다가 이 배터리를 집어넣고 파는 글로벌 회사와 현대 기아 차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보다 우리 K 배터리가 어느 정도 조금 힘든 모습을 현재는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